2021년 신축년 운세. 자, 오늘은 요 자영업자, 즉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축년 그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축년 운세를 볼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전체 사주 8글자 안에서 정확한 사주 구조가 파악돼야 신축년 운세가 딱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춘 운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업하는 구조의 사주의 특성이 어떻는지 그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년 운세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 사업가 요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줌으로 배우는 명파 명리 요거 있죠. 요즘 이제 막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가 굉장히 추세죠. 저희도 따라가는 겁니다. 자,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비대면 강의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사실은 유튜브에 올라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직접 들어야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멀리 뭐 외국이나 뭐 부산이나 뭐 제주도에 있는 계신 분들도 열의만 있다면 내가 명리로 밥을 먹고 살겠다는 이런 각오가 있는 분들은 필히 아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노트북이라든지 뭐 컴퓨터,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집이나 차량이나 아니면 지하철에서도 기본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줌을 깔아놔야 돼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미 캠이 달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캠을 좀 까셔야 돼요. 이 캠이 안 깔리신 분들은. 그래서 가능한 노트북으로 드는 게 좋고, 스마트폰은 또 글자가 좀 작을 수 있어요. 왜 칠판 강의를 그대로 이제 이렇게 칠판 강의를 그대로 이렇게 수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이 좀 작을 수 있죠. 그러나 듣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런 기회를 한번 잘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직업상법 신의 또 책을 하나 좀 알려드리면은 이 올해 나온 책이죠. 2020년 9월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실전, 최고 실전 통변서라 보면 돼요. 직업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제 상으로 이렇게 상과 입법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다음 이 책의 장점 뭐니 해도 한 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실전 통변서라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인터넷 및 대행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다시 말해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살짝 제가 이제 타치를 하고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사업도 창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죠. 창업. 주로 이런 전자나 막 통신이나 컴퓨터 이런 금융 또 의료업, 그지? 이런 건축도 옛날에는 건축이 노가다 형태지 요즘은 저 노가다 형태로 잘 안 되죠. 조금 머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창업을 하신 이런 분들 이게 다 지력 취지잖아요. 이렇게 돈을 버신 분들 있죠. 전자통신 이렇게. 또 하나에는 무역이나 판매업으로 돈 버시면 뭐 도소매업이라든지 쇼핑몰, 또 음식점 이런 것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뭐 보도의 머리를 요하는 것보다 저는 체력으로 요하서 돈 버는 경우죠. 물론 뭐 아주 이게 뭐 디테일하게 구별하면 뭐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대부분 이런 경우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주로 이제 지력으로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이런 구조가 있고 체력으로 돈 버는 구조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자영업하는 사람 대부분 이 되게 두 분류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주의 구조는 어떻는지 먼저 사주 원국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윤회를 놓고서 통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재부를 보는 구조 이런 것들은 다 했죠. 재성을 돈으로 보는 경우, 또 식상을 돈으로 보는 경우, 또 이 관살도 돈으로 보는 경우. 이게 맹파에 항상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부의 크기를 보면은 당연히 재성은 그냥 밥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는 정도고, 식상은 그보다 더 크고, 관살은 큰 돈이라 그랬죠. 또 우리가 조금 더 응용을 하게 되면 그럼 또 인성도 돈이 될 수가 있고, 다 이제 비경급도 돈이 될 수 있고, 다 사주 8글자는 모든 글자가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꼭 이게 재성만 돈으로 보고 이렇게 통변할 경우 굉장히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아마추어 수준.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내가 타치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자영업으로 돈 버는 사주의 구조를 볼 때 아주 원국에서 맹구에서 재부는 뭐 재성도 돈이 될 수 있고, 식상도 돈이 될 수가 있고, 관살도 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재부를 대표하는 자가 허와 실의 관계로 변하는 상일 때 아주 원국에 이런 구조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주가 사업하는 구조인가 물어볼 때 1번 경우 재부를 대표하는 자가 허와 실의 관계로 사주 원국 안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DNA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주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연, 월, 일, 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돈을 나타내는 거는 뭐죠? 재성을 나타내는 건 천간의 개수도 재성이고 지지자도 재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요 식신이 자를 생하겠죠. 그러면 이 자수제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지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로 본다. 지지에 있는 것은 실. 지지에 있는 것은 기본 실로 나타내고, 월간의 개수는 어때요? 비위에 앉았기 때문에 허투되고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허라고 한다. 허. 이렇게 재성이, 돈을 나타내는 이 재성이 실과 허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판매나 무역 그런 것에 굉장히 재주가 있다는 거지. 그 말은 지지에 있는 요 실은 물건이 많은 것을 나타내죠. 자, 그러면 개수의 허는 이 허투되기 때문에 물건이 작은 것을 나타내요. 그러면 자에서 개로 이렇게 변하는 상은 많이 있는 물건을 내가 물건을 팔아서 적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또 이 가치 측면으로 보면 많은 것은 가치가 적죠. 적은 것은 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원국 안에서 허와 실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사주는 기본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구조, 돈 벌 수 있는 구조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연, 월, 일, 시가 있을 때, 그럼 여기서 돈을 나타내는 게 뭐죠? 자, 우리는 맹파는 관살도 돈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시주의 갑인을 이 사주는 돈으로 본다는 거지. 또 재가 간을 생하기도 이렇게 하죠. 자가 인목을 생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원국의 갑인을 기본적으로 돈으로 본다. 자, 그 일대 갑인은 실이잖아. 갑목이 인목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월주의 갑신으로 바뀐 거잖아. 갑목이 신금이 안 되면 허투되고 약하다는 겁니다. 또 옆에 또 여러분들 또 막 연주에 또 뭐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어 생해주면 이게 힘이 세지 않냐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명파명리에서 허와 실은 간지 하나의 자체에서만 본다는 거. 이렇게 갑인의 실이 갑신으로 실이 허로 바뀌었다는 거지. 이 말도 마찬가지야. 이게 많은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그런 상이라는 겁니다. 자, 실이 허로 바뀌는 거. 자, 이런 변화의 모습 요거요. 자, 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신사, 계사, 계의 병진이 있죠. 이것도 연과 월지의 연지와 월지의 사화가 재성인데 이게 시간으로 이게 흩어된 거잖아. 병화가 진이 안 되면 내가 병을 흩어댔다는 거예요. 이 말도 그러면은 나한테는 이런 제품이나 상품 이런 것들이 잘 팔림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자, 이게 이거 간단하게 명구에서 제부를 대표하는 자가 허와 실의 관계로 변화하는 사이일 때, 실에서 허로 바뀔 때, 이건 내가 사업하는 명조, 돈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고 꼭 기억하자라고 요거. 자, 그다음에 볼게. 또 재성이 변하여 관살이 되면 재부의 급별이 크다 그랬죠. 자, 재성은 이 관살을 생하잖아요. 그럼 이 관살을 돈으로 본다는 거. 자, 그럼 이런 구조는 또 사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주를 딱 넣어봐요. 병술, 기묘, 무자, 계가 있잖아요. 그니? 그러면 일과 시에 자와 계는 내가 재성이잖아요. 이 묘는 원래 무토 입장에서 관이잖아, 관. 그런데 해수가 묘목을 생하잖아요. 그죠? 생하면 재가 관으로 온 거잖아. 그럼 돈이 이 묘한테 온 거죠. 그럼 이때 이 묘를 기본적으로 돈으로 본다는 거지. 이렇게 재가 관사를 생하는 그런 구조일 때 이 묘를 기본적으로 큰 돈으로 본다라고. 이럴 때 이 묘도 재성이 된다는. 이럴 때 묘를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갈 때 기본적으로 내가 큰 돈이 됨을 나타낸다는. 여기서 그럼 술토는 무토가 나지만 연지의 술은 다른 사람을 나타내. 다른 사람. 그럼 다른 사람이 묘술 합했다면 다른 사람이 내 상품을 사가는 모습이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어떻게 풀어내는지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다. 자, 이민, 무신, 무자, 병진이잖아. 그럼 요 일시에 제가 왕합니까? 왕하지 않나? 신자진 삼합을 하니까 내 밑에 있는 이 제가 굉장히 왕하고 힘이 있죠. 그럼 이 자수가 인목을 생합니까? 안 생합니까? 인목을 생하잖아. 그러면 이 관살, 칠살, 인목, 평관, 인목을 돈으로 본다는 돈. 이해됩니까? 그럼 이 돈은 유통이 돼야 돼. 그럼 인신충을 한다는 것은 또 무신은 다른 사람을 나타내. 충으로 그럼 내 제품 물건을 막 사가는 행상이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런 구조. 합으로도 물건이 팔리고 충으로도 물건이 팔리는 그런 구조다. 자, 핵심은 재성이 변하여 관살이 될 때 기본적으로 재부의 급별이 크다는 거요. 이런 것들. 영활하게 여러분들이 깨우치면은 그야말로 사주를 푸는 눈이 고수반열에 진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중요한 정보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자영으로 돈 버는 사주 구조 중에 하나가 충화. 충의 본질이 뭡니까? 충은 왕래 호환. 충은 소통이고, 충은 물건이 잘 팔림을 나타낸다는. 충은 또 속도가 빠름을 나타내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명파를 처음 배울 때 가장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충은 왕래 호환이라는 이 말. 근데 저도 먼저 명리를 공부할 때 기준 명리부터 오래 했습니다. 충은 뭔가 나쁜 의미로만 알고 있었는데 충은 왕래 호환이라는 이 한마디에 막 무릎을 팍 친 겁니다. 야, 이 한마디 듣고 막 사주가 샥샥 풀려 나가는 거예요. 충의 본질은 왕래 호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래 호환은 비즈니스 거래를 나타낸다는 요것도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충은 비즈니스 거래를 나타낸다. 요거 충은 상호 소통이 된다는 거. 그래서 물건이 많이 팔리면 나타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 버는 사주 구조가 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충이 있어주면 아주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주 구조를 보자고. 아까 이민, 무신, 무자, 병진이잖아. 이 마찬가지야. 이게 인신충이 있잖아. 여기서 인목은 관살이지만 자수가 인목을 향하니까 인목을 돈으로 받잖아요. 또 여기서 무신의 요 신금은 나의 식신이죠. 그럼 이게 식신과 돈이 만나서 충을 하는 거죠. 아주 돈이 회전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럼 연주의 재는, 연주는 외국자리예요. 외국이죠. 또 무신은 월주는 내가 국내잖아요. 그럼 이게
국내와 외국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는 그런 구조도, 해외 무역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핵심은 충은 왕래 호환, 보통이라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충은 왕래 호환으로 비즈니스 거래를 나타내네. 이 충 중에서도 또 기본적으로 등급이 있다. 등급이. 충도 우리가 한 6가지 충이 있는 거잖아. 그럼 그중 어느 충이 기본적으로 가장 교환의 등급이 클까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진술충은 진도 크고 술도 큰 거죠. 진은 땅에서 가장 큰 거, 술은 하늘에서 가장 큰 걸 나타내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진술충 교환을 하는 겁니다. 충미충, 마지막에 토잖아. 기본적으로 토는, 진술충 토는 안에 저장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부의 등급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신충과 사유충. 요거는 기본적으로 인신충과 사유충은 요 안에 원신을 인중에 병화가 있고 또 신중에 임수가 있고 사중에 무토가 있고 해중에 갑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두 개를 품고 앉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급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좌우충, 그 다음에 묘충, 이런 순서로 기본적으로 교환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걸 또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기본적인 거는 아주 원국 안에서 놓고서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볼 때 이 교환 등급은 이런 순서로 매겨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술충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크잖아요. 뭐 중국의 마등이라든지 중국의 마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해되시죠? 자, 또 그 다음에 보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요 인성이 있죠. 인성은 규모는 기본적으로 큰 걸 나타내. 인성 규모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인성의 배합이 잘 돼 있으면은 재부가 반대점을 나타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 인성은 기본적으로 문서를 나타내고 특허를 나타내고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요게 요 인성의 쓰임이 아주 좋으면은 부의 크기를 아주 크게 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오늘 내가 자영업으로 특히 사업으로 돈 버는 사주의 구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가 인성이 제대로 갖춰 있는 사람들이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 자,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큰 중소기업, 큰 대기업으로 이끌 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인성이 중요한 역할에 쓰임이 있는 사람들은 회사를 만들어서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우리가 주식 관련 상장을 잘하면은 어떤 운이 좋으면 단방에 그냥 1조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 인성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인성이 중요한 역할을 안 하면 그냥 조금 중상층 정도, 요 정도의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자, 볼게요. 또. 그래서 사주 구조를 보면, 자, 임자, 병자, 갱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인성은 인목 하나잖아요. 이럴 때 임자, 병자 할 때 이 자수, 후들은 기본적으로 관살이잖아. 이 관살을 내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는 이럴 때 이 관살을 임자, 자수 기본적으로 내가 돈으로 보나 돈. 아까 뭐라고 했어요? 관살이 돈일 때는 내가 큰 부를 내가 이룬다 그랬죠. 부를, 큰 부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 부는 유통이 되고 흘러가야 된다 그랬죠. 흘러가야 내가 기본적으로 부를 이룰 수 있다. 부를 이룰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인목이 어때요? 자수는 인목을 생하는 거잖아. 인목한테로 돈이 흘러가면 나타낸다는 거지. 자, 원래 충이 흐르는데 가장 좋은데 요런 경우에는 후식목으로 인성한테 돈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근데 요 인성은 또 규모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성은 규모를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 명파명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명파명리를 부딪혀보고 공부하신 분들만 알지. 그냥 기존 명리에 안주해 있는 분들은 결코 실력이 아마
올라가기 힘듭니다. 자, 또 봅시다.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자영업으로 돈 버는 그런 사주 구조를 볼 때 요건 이제 가장 자영업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그냥 자영업으로 돈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5번이 가장 많이 응음합니다. 자, 시주와 연주에서 재성과 인성이 일주와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주와 연주를 문호라 그래, 문호. 내가 문 밖을 나타내지. 거기에 요 재성과 요 인성이라는 이 의미는 재성은 돈을 나타내고 요 인성은 내 가계를 나타내, 가계를.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 요 인성은 부동산이나 내가 장사를 하는 나의 사업터를 나타낸다. 이 재성과 인성이 일주일 나와 서로 관련을 가진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가에 가게를 내서 내가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미용실을 한다든지, 그지? 아니면 이발소를 한다든지, 내가 뭐 서점을 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식당을 낸다든지, 그런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5번이 가장 응음합니다. 요게. 이런 경우, 이런 사주의 구조가 재성이 왕한데 유통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인성이 잘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큰 내가 기업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일반 소시민들이 조금 돈 벌었다. 요 정도로 아마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 자, 또 사주 구조를 통해서 보자고요. 자, 봤죠? 요것도 봐.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 시주를 보면은, 자, 경금은 재성이고, 요 임목은 인성이잖아요. 요게 내 병자랑 내 일주도 나하고 서로 생하는 관계죠. 문호에서, 시주는 문호잖아. 문호에서 재와 인성이 배치되어 있잖아. 이런 것은 내가 일가에 가계를 내서 이렇게 사업하는 구조, 이런 게 된다는 거지. 자, 또 그 다음에 갑인, 임신, 병신, 신묘시가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성이 인성을 차고 앉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나하고 묘신하고는 관련성을 가졌죠. 이런 경우에도 일가에 가계를 내서 이번적으로 장사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내가 예를 병활주만 예를 들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시 있는 게 다 그게 이제 해당 십성을 넣어서 시주와 연주에서 재성과 인성이 서로 관련을 가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길가에 가게를 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확장을 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 수업에서 끊임없이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고 서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또 그 다음 명조분.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신축년 일주별 운세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올해 신축년이 왔을 때 일주별로 어느 일주가 기본적으로 가장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일주별로 본다는 건 좀 단편적이죠. 단편적이지만 굉장히 응음합니다. 물론 전체 사주 구조를 본 다음에 요 신축년 넣으면 정확하겠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자, 신축년 일주별로 운세를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묘고가 열리는 일주가 있다는 거지. 신축년이 왔을 때 고가 열리는 일주. 기본적으로 고는 진술충미를 진짜 고라 그러냐, 묘고라 그러죠. 여기에 이제 돈을 나타내는 그런 일주일인 사람들은 신축년이 와서 고가 열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 크게 운이 좋아하면 대박 칠 수 있고, 조금 안 좋으면 기본적으로 뭐 돈이 들어온다. 요 정도로. 자,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의 크기가 큰 돈이 올 것인지 작은 돈이 올 것인지 결정되겠죠. 자, 보자고요. 첫 번째, 미를 차고 있는 일주들이 있어. 을미, 정미, 기미, 신미, 개미. 요 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신축년이 와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괜찮음을 나타내요. 특히 이제 건강 문제 일단 제껴놓고요. 돈의 문제만 놓고 보는 겁니다. 요 일주들은 기본적으로 돈에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 넣어보자고. 자, 을미는 어때? 을미일주는 내가 재를 내가 차고 있는 거잖아. 요 안에 이제 묘 비겁들이 있는 거죠. 그럼 신축이 왔을 때 어때요? 신축이 왔을 때 요 축도 기본적으로 재성이잖아. 충미충은 하는 거잖아.
이 말은 나한테 기본적으로 돈이 오는 상이라네. 충연 상호 소통, 호환이라고 그랬대. 그러면 외부에 있는 돈이 나한테 오는 그런 상이다. 물론 얼신충을 한다는 거는 내가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아. 돈 버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돈 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스트레스 받더라도 충미충을 고를 내겨주기 때문에 좋다. 정밀주는 어때? 정밀주. 정밀주는 내 재성이 제가 그야말로 제가 식신을 찾는데 이 축은 또 재고잖아. 충미충은 내 들어오죠. 그럼 내내 정밀주는 기본적으로 괜찮다. 예? 이전에 평소와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해가 된다라고. 그럼 기밀주는 굉장히 좋죠. 기밀주일 때는 이 미토 중에 이 을목을 칠사를 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충미충한테 고가 열린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기밀주인 여러분들은 신축년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시도 됩니다. 어떤 것들은 이 축이든 다 기본적으로 비급들을 나타내죠. 비급들이 와도 고를 연다는 요 의미는 기본적으로 비경금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투기나 투기 뭐 주식 그런 걸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신축년에는 그야말로 내 재고를 연단 말이에요, 이게. 요 기미가 재고라는 건 명판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기미가 돈의 창구다라고. 그래서 신축이 오면 식신이 와서 고를 여는 행태가 되죠. 자, 그 말은 나한테 식신이라는 건 내가 뭐 돈을 벌려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 됩니다. 식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신미일주는 어때? 신밀주. 신밀주는 미토는 내 재고죠. 이게 목고잖아. 내 재고를 차고 앉은 거잖아. 그럼 이때 미는 고가 열려야 된다 그랬죠. 미토는 우리가 진술충미할 때 축과 미는 반드시 고가 열려야 내가 돈이 된다 그랬죠. 축미충을 하니까 고가 열리죠. 이것도 비경급들이 와서 고를 여는 거죠. 이 말은 뭐죠? 그러면 신밀중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런 거지 직장 동료나 아니면 그지 사업 동업자들로 인해서 내가 고가 열리는 그런 행태다. 자, 계밀주는 겉모습은 칠살이지만 안에 식신을 차고 앉은 거잖아. 그럼 식신도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 충미충을 하게 되면은 인성이 와서 고를 여는 거와 마찬가지지. 그지? 이런 경우에는 요 부동산이 의외로 가면 요 계밀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동산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된다라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성능 보이시죠? 자, 또 그다음 보자고요. 이번에는 이제 술을 차고 있는 일주절. 자,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이잖아. 미보다는 술은 좀 덜해요. 미는 아주 충미충이 아주 시도식이 많지만 술토는 고가 열리도 뭐 고가 안 열려도 고가 열린 거와 마찬가지 때문에 크게 뭐 좌우되진 않지나 그러나 축술행을 해서 고가 열리면 더 좋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요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중에 가장 좋은 게 임술을 봐. 임술일주는 기본적으로 술토가 내 재고잖아요. 재고죠. 그러면 요 신축은 내가 요거 인성이잖아. 그지? 이렇게 축술행을 해서 고를 여는 거잖아. 그럼 이 말은 축술행을 하면 이 재고는 나가고 이 문서가 들어온다는 거지. 그럼 이 임술일증 신축년에 의외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은 그 부동산 매입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요거요. 자, 그 다음에 또 봐.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 갑술주는 이게 돈이잖아. 요 갑술의 신축을 보면 이 관이 재를 차고 앉은 거죠. 이게 축술행을 해. 그지? 기본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돈이 되는 그런 행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재가 축을 해놓으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축이 와서 행을 해주면 더 좋은 거죠. 그거가 열려지기 때문에. 자, 병술일주는 어때? 병술일주는 내체가 되는 거죠. 병술일주 때 요 신축은 다 돈이죠. 그러면 돈이 나한테 축술이 온다. 근데 내체이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너무 돈에 욕심내지 말고 병신합하면은
돈을 내가 꼭 붙들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지지의 촉수를 행을 한 거잖아. 돈에 너무 욕심내면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뇌출혈 그런 것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그냥 평소대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돈은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영업자, 사업자 구조를 놓고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무술일주는 내가 요 인성고잖아, 인성고. 그럼 신축은 기본적으로 식상을 돈으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식상을 돈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 말은 진짜 부동산 판매로 인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그런 한 해도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경술일주는 기본적으로 인성이지만 안에 칠살고죠. 아니, 관살고죠. 관살고. 이렇게 신축이 봤을 때는 이건 이제 비견 급제가 온 거죠. 경술은 크게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하기는 말하기 좀 그렇네요. 자, 그래서 경술 중에는 요 신축년에는 오히려 막 조금 더 좀 신경을 좀 쓰자라고 사업을 유지하는 쪽으로 손실이 안 좋을 쪽으로 신경을 쓰잖아. 왜? 이 급제가 와서 내 겉모습은 인성이잖아. 이걸 내가 축술행으로 내 걸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경술주들은 조금 신축년에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묘구가 열리는 경우를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재성이 되는 경우. 자, 재성이 되는 일주는 아까 말한 병일주는 다 신축이 재성이잖아요. 요런 일주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병신합을 하기 때문에 이 병일주들은 돈을 꼭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신축년에는. 그런데 이 재성이 축은 이제 아주 어두운 것을 나타내거든요. 예? 아니면 또 다른 표현은 힘든 돈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돈, 암제, 뭐 사채, 뭐 흑도 그런 돈을 나타낸단 말이야, 신축이. 그게 나하고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병일주들은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병자일주는 천간도 합하고 지지도 자축 합을 하는 거잖아. 그럼 반드시 신축년에 이 돈을 내가 취하고 굉장히 욕심을 냅니다. 자, 그러면서도 나한테 자축합은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내가 병자일주는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러나 병은 하늘의 태양인데 신축은 태양을 가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인해서 친구 간에 의리가 상하지 않도록 그런 것만 조금 신경 쓰자라고 기본적으로 병자일주는 돈이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병인일주는 어때? 병인일주도 마찬가지로 천간은 병신합, 지지 인축 암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또 인성과 재성이 합한 거, 재고 합한 거죠. 그럼 이 병일주는 기존에 자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자, 재와 재고와 인성이 합하면은 규모가 크게 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잘 하셔서 사업의 규모를 늘려도 되는 그런 운이라는 거지. 근데 원국의 구조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병인은 체이기 때문에 건강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진일주는 어때요? 천간에 재와 합했는데 신축이 진으로 임묘하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 그냥 누가 돈을 갖다 주는 그런 행상이 된다라고. 축이 진에 임묘한다는 건 일주에 나한테로 돈이 들어오는 상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병진일주는 기본적으로 괜찮을 것이다라고. 병월일주는 어때요? 병월일주는 내 병과 체로 이루어지는데 천간은 합했는데 지지는 축 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월일주는 이게 재고와 배척이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혹시 파재라든지 그런 것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돈 벌고자 하나 그게 잘 안 될 확률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건강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병월일주는 너무 돈에 욕심내시면 안 될 것입니다. 신축년에. 자, 병신일주는 어때요? 병신일주는 기본적으로 신금이 재죠. 그럼 이 축도 재고잖아요. 그러면 신과 축은 같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병신일주는 기본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자, 병술일주는 내 체지만 천간은 합하고 내 축은 재고가 나한테 들어오는 상이 되죠.
축술행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은 들어오지만 건강 이런 거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너무 그래서 돈에 욕심내면 안 돼요. 병술주와 병월주는 물론 사주 전체 안의 구조를 봐야 되겠지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 돈에 너무 욕심만 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정일주는 경우. 정일주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신축이 재가 되는 거죠. 이 재고가 되고. 정축일주는 어때요? 이 기본적으로 내 돈이 출연된 거죠. 정축일주가 기본적으로 자, 사업한상 기본적으로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게 축이 두 개가 또 어떤 의미에서 정축일주일 경우에는 재고가 두 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장을 두 개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기존에 사업 안 됐던 사람들은 신축년에는 기존에 사업 안 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한 가지 주의하실 사업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많으면 또 나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멸주는 기본적으로 다 이게 재고가 온 거죠. 재와 재고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평소보다는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사일주도 어때? 정사일주도 내 재가 나하고 사축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나 항상 정사일주는 건강 이런 데는 신경 써야 된다. 자, 정밀주도 어때? 정밀주도 내 재고가 열리는 거죠. 나한테 돈이 오는 행상이도 정밀도 내 채이기 때문에 자, 건강만 신경 쓰고 너무 무리해서 돈 벌지 말자는 거지. 인생이 다 돈이 아니잖아요. 건강이 먼저 그 다음 돈이니까. 자, 정밀도 마찬가지로 유는 축이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정일주는 조금 그냥 관련성이 좀 덜 하죠. 자, 또 그 다음 볼게요. 그럼 식상이 돈이 되는 거. 아까 식상은 무토일주는 다 신축을 기본적으로 식상을 돈으로 보는 거지. 아까 병일주의 통계가 거의 비슷하죠. 자, 무자가 내 재인데 이 식상이 와서 자축합을 하는 거냐. 그럼 식상과 재가 합하고 또 요 축은 기본적으로 또 다른 사람 급제를 나타내냐. 그럼 이제 무자일주는 기본적으로 동업해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다라고. 자, 무일주는 기본적으로 인목은 내 관살이 직장을 나타내죠. 그러면 내 식상이에요. 식상과 인축 암합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요 식상도 돈도 되지만 내 두뇌나 요 식상은 내 상관이죠. 상관하고 내가 합을 하는 것이 되죠. 자,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욕심을 낼 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내가 잘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무토일주가 신축을 보면 내가 상관이고 상관. 그런데 무일주가 아주 원국 안에 비경급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신축이 상관이 온 거예요. 그러면 비급 상관이 온 거. 비급 상관이 오면은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모하게 사업을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송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송사나 간제 구설 그런 것도 일어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무일주들은 신축년에 굉장히 자기를 자제하고 억누르셔야 됩니다.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하다가는 의외로 송사 그런 것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신축년에 굉장히 조심하자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런데 식상은 기본적으로 제의 원신이기 때문에 또 축은 또 식상고죠. 축은 또 은행의 상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돈은 기본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구조 형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아까와 병일주와 마찬가지로 진의 축이 들어오고 무월주고 또 내 채이기 때문에 축은 천이 있으면은 너무 무월주로 내년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게 홍사나 간제 구슬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무신도 마찬가지로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 무술주도 축술행을 하기 때문에 송사 간제 구슬 그런 것이 안 일어날 겸 잘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일주를 보면 기일주는 기본적으로 신축 식신이죠.
기토가 이렇게 신축을 보면 학문이 이런 쪽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 식상도 돈으로 보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자, 기축일주가 신축을 보면 어떨까요? 자, 신축은 큰 저장군을 나타냅니다. 신축일주를 우리가 걸어 다니는 사진이라 그러죠.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많은 것을 저장하는 하고 있는 그런 일주죠. 거기에 이제 축중의 신금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막 쓴다, 활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축은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암재를 나타내죠. 이 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기축일주가 신축을 보면 기본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평소보다는 돈이 될 것이다라고. 자, 기묘일주는 나하고 묘관살이 극하는 관계죠. 그래서 이런 기묘일주는 혹시라도 신축이 힘이 있을 때는 신축도 상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송사라든 관제구설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기사일주일 경우 신축이 오면 오히려 사주 공부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음양이 서로 만나죠. 자, 그 대신에 이 양이 기사는 내체이기 때문에 양이 꺼지지 않도록 너무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무리하시면 안 된다라고. 자, 기밀주는 어때? 아까 설명드렸죠? 굉장히 좋다라고. 기유도 내 식신고를 차고 온 거잖아. 기본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기회는 조금 무관하고, 이렇게. 특히 토일주가 신축을 특히 무토일주가 신축을 봤을 때는 간제구설, 송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이게 조심을 하자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재를 충행으로 유통이 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원리에서 말할 때 일시에 우리가 사업하는 구조를 볼 때 일시에 재가 왕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충이 오면은 유통이 돈의 회전이 잘 됨을 나타내거든요. 그렇게 살짝 뽑아봤어요. 갑술일주가 기사시를 보면은 재가 왕하잖아. 풀토가 재인데 식신이 재를 생하죠. 자, 그러면 갑술일주가 기사시는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신축이 축술행을 하면은 돈의 유통이 잘 됨을 나타내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많이 올 것이고, 또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파는 물건들이 잘 팔릴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술일주가 경호실을 본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도 일시에 재가 왕하잖아. 그럼 축술행을 한다는 것은 내 물건이 잘 팔림을 나타낸다. 아까 충은 유전 유통이라 때 행도 마찬가지라는, 행도 유통이 유전의 의미가 있다라고. 자, 이거 항상 우리가 행은 나쁘게만 보지 말고요. 항상 경우에 따라서 보라는 거예요. 행이 나쁜 경우도 있지만 행도 유통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자, 을미신사일주는 을미일주의 신사신은 어때요? 재가 사화가 생하니까 재가 왕하죠. 그럼 충미충화니까 내 제품 유통이 잘 된다라고. 을미 이모도 마찬가지죠. 충미충화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축년은 기본적으로 아마 돈이 잘 될 것입니다. 아까 그냥 단편하게 일주분한 몽구하고 두 개를 넣고 하니까 더 세밀하게 보이죠. 그래서 사주 전체를 넣으면 더 맹쾌하게 보이겠죠. 자, 또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이민 연, 월, 일시입니다. 인신 있고 병신, 임진의 경우 우리가 명판은 실사를 기본적으로 돈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진 여기 돈을 하면 재가 간을 생하는 구조가 되죠. 진토는 겉모습은 여기 식신이지만 이게 진은 수고잖아. 그럼 이 수로 본다는 거지. 그럼 요 신금은 재성이잖아. 그럼 재가 간을 생하는 구조라는 이런 구조가. 그럼 기본적으로 임진을 돈으로 본다. 또 양일간의 양칠사를 돈으로 봅니다. 칠사의 힘이 있을 때. 그러면 이것도 일시에 재가 왕하다고 보는 거. 힘이 있다고. 인신충을 하니까 뭐죠? 원국은 사업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신축년이 오면은 물건이 잘 팔릴까요? 할 때. 이럴 때는 임목이 여기 힘이 이게 힘이 있어야 돈이 잘 팔린다는 거지. 축은 오면은 요 신금은 축에 임묘되죠. 그러면 요것들이 커진다는 거지. 그러면 내 물건의 재고품만 쌓인다는 거지.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뭐 SK에서 핸드폰을 판다라고 하면 핸드폰을 판다고 했을 때 신축이 오면 핸드폰의 재고품이 증가하면 나타나요. 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임목이 요게 커져야 이 임목이 커져야 내 물건을 막 사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또 묘가 있고 정묘일에 무신시가 있어. 요것도 일시에 제가 왕에서 묘유충으로 유전하는 거잖아. 그냥 축이 오면은 요게 신유가 다 인묘돼 버리고 축이 왔다면 요 신유가 또 커지게 된다. 그 말은 이것도 유통이 안 된다. 물건이 안 팔린다.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화학과 맹주를 신축 운세를 볼 때 사주를 막 넣으니까 막 맹쾌하게 보이죠. 자, 요거요. 자, 또 보자고요. 자, 이 사주. 무가 있고 무자 경신이 있어. 자, 사업하는 구조는 재성이 왕한제가 유통이 되면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자, 어때요? 좌우충하니까 이 사람이 사업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기의 개요. 이것도 제가 왕한제가 사회충하니까 돈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런데 신축년에는 이런 구조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할 때. 이런 경우는 오화나 사화가 이게 힘이 있어야 그래 충이 잘 돼야 내 물건이 막 이렇게 팔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축이 오면은 오히려 신자가 커지고 이 오화는 이거는 힘이 약해진단 말이야. 축을 천하고 화축 합하니까 사화는 이게 작아진다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신축이 왔을 때 좀 손님이 좀 덜 온다는 거지. 내가 무역업을 한다라면 오히려 내 무역업 내가 외국에서 국내에 팔려고 물건을 사왔는데 그게 잘 안 팔려 나간다라고 본다는 거지. 기업하는 사람은 내가 현대자동차 그러면 내가 막 차를 팔려고 막 내놨는데 그게 이게 사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요런 논리들 굉장히 음양에 눈을 뜨면 이런 것들이 막 눈에 아마 보입니다. 자, 또 그 다음 보자고. 자, 그 다음에 해가 있고 계사가 있고 임술이 있어. 일시에 제가 왕하잖아. 사회충하니까 물건이 많이 팔림을 나타내죠. 그런데 어때? 이거는 잘 팔릴까요? 축이 왔을 때는. 이때 이 축은 이 음을 나타내. 이때는 또 축술형을 하는 거야. 이때는 내 물건이 잘 팔린다라고. 자, 이것도 일시에 제가 묘, 유, 신묘, 을민데 일시에 제가 왕하죠. 왕한테 어때요? 묘충으로 원국은 사업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 신축이 왔을 때는 축은 유를 나타내는 거잖아. 또 축묘충까지 하니까 아,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잘 된다라고. 돈이 쏙쏙 들어온다. 위에 가고 밑에 가고 요 오사일 경우에는 사업이 안 되고 해유일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된다는 거. 여러분 요렇게 내는 겁니다. 자, 그냥 일주일을 놓고 알고 사주를 막 넣으니까 맹쾌하게 보이죠. 자, 또 보자고. 재를 충형으로 유통되는 경우. 자, 이번에 마찬가지야. 임오일주가 경술시를 보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이게 또 재가 재고를 앉은 거잖아. 이것도 이민이 병호시를 보고 이것도 식신이 재를 시한 거야. 재가 다 왕하죠. 이럴 때 신축이 축분을 행하고 축을 천하면 이때는 돈의 유통이 잘 된다라고. 자, 이게 또 막 축술행, 축어천 그래갖고 막 안 좋다라고 보지 말고 돈이 유통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이제 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통변하면 이런 경우 또 우리가 보면 뭐 재는 왕하고 요거는 신축은 여기 인성을 나타내니 이럴 때는 뭐죠? 돈하고 부동산하고 바꾼 상이네. 이런 사주는 막 신축년에 돈을 벌면 막 부동산을 막 살 것이라고. 부동산을 매입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서 문서를 산다는 거지. 아니면 돈을 뭐 주식으로 산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또 그 다음 보자고. 자, 계사일주가 임술실은 똑같이 마찬가지야. 이게 다 재. 계멸주가 다 재잖아. 그럼 신축이 왔을 때는 유전 유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있는 그런 구조로 신축년에 기본적으로 아마 돈을 벌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신축년 일주별로 운세를 봤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요. 자영업자나
큰 기업을 이루고 이런 분들 신축년의 운세를 볼 때 핵심은 원칙은 사주 8글자가 나와야 그 시기를 좋고 나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간단하게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그러고 또 기업을 일구고자 하고 또 그리고 또 재성은 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신축이 왔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못 벌 것인가. 사주 구조가 봤을 때 돈이 못 버는 그런 일주인 경우에는 신축에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지. 또 내년을 위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주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노력해서 돈을 취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고 운이 아닐 때는 참고 인내하면서 사업을 축소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마 신축년 자영업자 운세를 하는데 조금 뭐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셔서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궁리하시면 아마 그냥 여러분들이 실력이 높이 아마 올라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